오늘 또 나는 솔로 20기 본방을 보고 나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방송도 전반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광수랑 영식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먼저 영식 같은 경우를 보면 영자에게 이제 위로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나이 차이가 나서 그렇지 밖에 나가면 인기 많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영식은 이미 영자에게 본인이 관심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영자로부터 본인이 SNS DM이나 그런 걸 노리는 사람처럼 보였고 진정성을 의심받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니까 혼자 속으로 많이 부글부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결국 그 영자를 따로 불러내서 설마 했던 그 지점을 직접적으로 따지더라고요. 이 장면은 솔직히 처음 보는 그림이었는데 영자가 확실히 대치동에서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고 강사로 오래 일한 내공이 있어서인지 컴플레인을 대처하는 방식이 굉장히 익숙해 보였고 그 점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 영식의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영자는 무조건적으로 공감을 해주면서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반복해서 말하죠. 그렇게 영식의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니까 그때부터 영자가 은근히 영식을 긁는 단어들을 사용하더라고요. 왕자님, 아들, 송파구에서 곱게 자랐다는 식의 표현들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영자가 저런 단어들을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진 건 아닌 것 같고 영식의 이런 반응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일부러 선택한 표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만 대화 후반부에서 영식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분을 토해내면서 송파군이 대치동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그렇게 왕자님처럼 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꽂혀서 아침에 물티슈로 바닥을 닦았다느니 파리를 쫓아냈다느니 하는 얘기까지 꺼내는 장면은 보는 입장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영식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여온 억울함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예민한 지점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영자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영자에게는 더 미성숙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영자도 초반 대응은 꽤 좋았지만 굳이 후반부에 영식을 일부러 자극하는 듯한 뉘앙스를 더한 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분석은 또 다른 영상에서 좀 더 풀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영수를 보면 여전히 자신감과 허세는 그대로인데 이제는 스스로도 내가 인기남이구나 라는 걸 확실히 인지한 단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전부터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을 거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관심을 두고 있던 옥순과 영숙에게서 직접 마음을 확인하면서 영수의 어깨가 한껏 올라갔을 거라고 봅니다. 옥순과 영수가 서로 1순위라는 걸 확인한 상황에서 다음 주 예고의 남자들의 선택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관건은 영수가 과연 옥순을 바로 선택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이미 여자들 사이에서는 영수 옥순 바락이라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퍼진 상태고 영수 본인도 그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만약 이 상황에서 옥순을 선택해버리면 사실상 올인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옥순과 끝까지 잘 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수가 계산을 해서 다른 선택지를 택할지도 꽤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영수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를 보면 여자들이 보는 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저런 허공에 뜬 말발과 자신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다만 지역, 직업, 전체적인 조건을 종합해 보면 이 구도 안에서는 영수가 상대적으로 나은 선택지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영수 같은 스타일을 극도로 싫어하지 않는 이상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대진운이 꽤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영호를 보면 데이트에 나가서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굳이 옥순 이야기를 구구절절 꺼내더라고요. 아마도 여자분들이 영호를 선택해서 온 상황에서 영호 나름대로는 나는 옥순에게 마음을 접었다 라는 걸 깔끔하게 설명하려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덧붙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는 센스나 전달력은
크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치도 조금 부족해 보였고 지난주에 비해 영호의 매력이 다소 떨어져 보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철을 보면 다른 여자들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어 보일 정도로 영숙에게 완전히 빠져 있더군요. 특히 영숙이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아빠라고 대답했을 때 영철은 그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가정을 꾸렸을 때의 모습, 영숙이 가족을 대하는 태도, 그 감정이 아이에게 어떻게 전해질지까지 연결해서 말이죠. 그래서인지 영숙의 취미나 성향 같은 것보다도 그 한 장면이 영철에게는 훨씬 크게 와닿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영숙은 여행 이야기만 들었을 때부터도 영철과는 시작 자체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트러블이 계속 생길 것 같은 조합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영숙은 빨리 숙소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말하는데 영철은 혼자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각자 보고 있는 방향이 너무 달라 보였다고 할까요? 그 다음 상철은 여전히 말이 많고 그 와중에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캐릭터로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사실상 주인공은 광수였죠. 광수는 옥순과 데이트할 때 이미 혼자서 김칫국을 한 사발 다 마신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데이트 시작부터 표정이 하늘을 날아갈 듯 들떠 있었는데 당연히 그럴 만도 했어요. 옥순의 선택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 옥순의 눈빛은 어딘가 멍해 보였고 온 신경은 이미 영수에게 가 있는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광수는 이 대화가 너무 잘 맞고 둘이 정말 잘 통한다고 느꼈다고 하지만 시청자로서 본 장면에서는 안 맞지 않는 사람끼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 정도로 보였거든요. 특히 광수의 질문들을 보면 상대가 극단적으로 솔직하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만 던지고 있다는 인상이었어요. 예를 들어, 맞춰주는 남자를 원하냐?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남자를 원하냐? 같은 질문에서 어느 누가 대놓고 저는 다 맞춰주는 남자를 원해요. 라고 말하겠어요. 그럼에도 광수는 그 대답 하나만으로 혼자 굉장히 신나 있더라고요. 가치관이 너무 잘 맞는 것 같다는 말도 그렇고, 식당에서 솔로나라가 아니었어도 내게 관심이 있었을 것 같냐? 라는 질문 역시 옥순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결국 옥수는 내적인 부분이니 뭐니 하면서 부드럽게 둘러대는 느낌이 강했는데 광수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잘 맞고 옥순도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다고 말하니까요. 예, 광수가 다른 상황에서는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데이트 장면만 놓고 보면 이성 간의 미묘한 흐름을 읽는 데는 조금 서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쁜 감정이 너무 앞서 있어서 다른 신호들이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겠죠. 다만 그 들뜬 감정 때문에 상대의 진짜 온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남았던 데이트였습니다. 그 이유가 경험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성향 자체가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적어도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광수가 여자 출연자들에게 첫인상 한 표도 받지 못했을 때 했던 말도 떠오르더라고요. 솔직히 한두 표 정도는 받을 줄 알았다는 그 말이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 회차 후반부에서 그 흐름이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광수는 자기 전에 누워서 영철에게 영수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실상 뒷담을 하죠. 그 전에는 상철에 대한 뒷담도 있었고요. 영수님은 어떤 매력이야? 솔직히 난 진짜 모르겠어. 옥수님도 영수님이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거든. 여자들은 그걸 자신감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남자들끼리는 그게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이런 식의 말들이 이어집니다. 결국 난 진짜 모르겠어 미안하지만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장면을 보면 광수가 이성 간의 대화 흐름은 잘 못 읽을 수 있어도
적어도 영수의 허세나 포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사실 방송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영수는 허세가 꽤 강한 캐릭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광수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이전에 광수가 보여줬던 태도들이에요.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영철에게 나 그냥 된 것 같다. 너무 어리다. 이런 사람을 여기서 만날 수 있다니 너무 좋았다고 말하고 옥순을 두고 경쟁 중인 3명의 남자를 언급하면서도 내 생각에는 큰 위협이 없다고 했죠. 상철에게도 나랑 옥순은 방송을 찍고 온 게 아니라 커플 1일차 데이트를 하고 왔다고 말할 정도로 그때까지만 해도 광수의 자신감은 거의 확신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는 계기는 상철과 옥순의 1대1 대화 이후입니다. 상철이 광수에게 옥순이랑 대화 어땠냐? 고 묻고 자신도 옥순에게 광수와의 데이트를 물어봤는데 광수님이랑 저랑 동등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솔직하게 전하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 일부러든 무의식이든 계속 웃음과 여유로 일관하던 광수의 표정이 확 굳어집니다. 말 그대로 무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한 게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이후 광수는 급하게 옥순에게 뭔가를 더 전하려는 듯 움직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던 것 같고 결국 다시 영철 옆에 앉아서 이번에는 상철에 대한 뒷담을 먼저 시작하죠. 이 일련의 흐름을 보면 광수의 자신감은 상황이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예상과 다른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크게 흔들리는 타입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상철을 보면 영자와의 데이트가 그렇게 좋았다고 이야기해놓고는 돌아오자마자 또 옥순을 불러내는 모습이 솔직히 쉽게 이해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상황을 두고 광수가 느낀 감정도 충분히 짐작은 갑니다. 만약 상철로부터 옥순이 너랑 나를 동등하게 본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 저 정도의 뒷담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결국 사람이라는 게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면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법이고 광수도 그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죠. 그래서인지 그 순간부터 광수에게서 소위 말하는 하남자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로그램이 왜 나는 솔로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더라고요. 영철은 또 그런 이야기를 잘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타입이다 보니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광수는 폭죽 기관차처럼 달리기 시작하고 이게 방송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차에 나는 솔로 출연 시 가장 조심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인 뒷담을 계속 이어가죠. 상처를 깎아내리다가 흐름이 자연스럽게 영수 뒷담으로까지 넘어가는 장면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광수가 김칫국을 마시고 스스로 상황이 유리하다고 느낄 때는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이 불안과 초조함이 몰려오자 하나둘씩 튀어나온다는 점이에요. 그제야 본인도 상황을 인지하고 그 감정이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죠. 그렇다면 과연 광수가 다시 옥순과 잘 될 수 있을까요? 화면상으로는 옥순의 마음이 이미 영수 쪽으로 많이 기운 것처럼 보이고 설령 이순이라고는 하지만 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수의 초조함과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질투와 시기까지 더해진다면 감정에 매몰된 광수가 또 어떤 말을 쏟아낼지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광수의 분량이 결코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광수를 중심으로 남자 출연자들의 모습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또 주중 영상에서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